자, 6강 문제 해설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혹시나 싶어서 한 번만 더 이야기할게요. 자, 우리가 맞았느냐 틀렸느냐가 중요한 시험은 내신과 수능밖에 없다. 그 전에 보는 모든 문제는 그 두 가지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활용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해설을 보면서 여기 뭐 교재에다가 잔뜩 필기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필기해야 될 게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필기해야 되는 건 앞에 내용 설명에 없는 거. 그렇죠? 그리고 내용에 없는 거라고 하면 문제에 필기를 했다가 다시 앞에 내용 설명에다가 추가를 해야 되는 거지, 여기 문제에다가 계속 놔둘 필요는 없어요. 이 문제 나중에 언제 다시 본다고, 거의 안 보거든요. 됐죠? 그래서 어쨌든 문제는 정답을 맞추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것을 확인하고 무엇을 더 공부해야 되는지 파악하는 데 활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튼 문제 해설 들어갈게요. 1번, 다음은 학생이 한국지리 수업 시간에 정리한 노트의 내용 중 일부이다. 가, 다의 사례로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가는 해발 고도랑 관련된 지역을 찾으면 되겠네요. 해발 고도가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도에 따라서 뭔가 달라진다. 기온이 차이가 나는 걸 찾으면 되고요. 그 다음 다는 바람바지 사면하고 그 다음에 비그늘 사면이니까 이쪽은 지형하고 관련된 두 지역을 찾으면 되겠네요. 자, 나머지 건 다 똑같지만 해발 고도가 다르고 위도가 다르고 그 다음에 산맥이 있으면 양쪽에 있는 지역을 찾으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지역들은 지도에서 위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 펴놓고 공부하라고 한 거고. 자, 강릉은 포항보다 겨울 평균 기온이 낮다. 강릉과 포항은 둘 다 동해에 있는 항구 도시. 동해에 있고 해발 고도도 비슷해요. 항구다 보니까. 하지만 위도가 다르죠. 자, 그래서 얘는 나랑 관련된 설명이고요. 그 다음 대관령은 비슷한 위도의 인천보다 여름 평균 기온이 낮다. 대관령은 우리나라 기상 관측소 가운데 제일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 있어요. 700m가 넘는다 그랬죠. 자, 그래서 얘는 해발 고도 때문에 기온이 달라지는 거죠. 가고요. 그 다음 북동 기류, 바람이 불 때 영동지방과 영서지방은 대관령을 기준으로 동쪽이냐 서쪽이냐, 좀 넓게 보면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동쪽이냐 서쪽이냐. 그래서 영동지방과 영서지방은 강수량이 다르다. 물론 북동 기류니까 동쪽에서 바람이 불 때 동쪽 사면은 바람 바지 사면 강수량이 많을 거고요. 영서지방은 바람 그늘 사면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적겠네요. 자, 얘가 그럼 다가 해당할 테니까 정답을 찾아보면 2번이 되겠죠. 2번. 자, 2번 문제. 그래프는 서울의 어느 월 기온을 나타낸 것이다. 이 시기의 기후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 최고 기온, 일 최저 기온, 뭐 그 중간쯤이 일 평균 기온이 될 텐데 가만히 보니까 점점 낮아지고 있죠. 자, 그래서 얘는 1월부터 8월까지는 아니에요. 낮아지고 있는 시기니까. 그 다음에 여기 온도를 보면 와, 얘가 거의 40도 가까이 올라갔죠. 그리고 하루 중 기온이 제일 낮을 때도 심지어 이 달의 2월은 밤에도 30도를 넘었어요. 오, 젠장. 이렇게 더운 날은 정말 에어컨 없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더운 날이 이어지는 건 8월인데, 자,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요? 2018년 8월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 기준으로 중학교 3학년 때겠네요. 그 여름에 얼마나 더웠는지. 자, 그래서 여기가 2018년 8월 1일이 기상 관측 역사상 서울 최고 기온을 찍은 날이에요. 자, 무려 39.6도까지 기온이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더웠던지 그 자료를 그대로 시험 문제에 냈네요. 자, 아무튼 얘는 8월 달이다. 8월 달이니까 한여름이 되겠죠. 자,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연일 비가 내린다. 6월부터 7월에 장마가 지는 거고요. 북서 계절풍이 강하게 불고 건조한 날씨가 나타난다. 얘는 뭐 1월 무렵이 되겠죠. 뭐 겨울철. 그 다음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받아 열대야 현상이 빈번하다. 열대야는
낮에도 아니 밤에도 25도 밑으로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 무더운 열대 지방과 같은 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몽땅 열대야였고요. 열대야가 되게 자주 일어났네요. 자, 그래서 얘는 옳은 설명이네요. 그다음 황사가 편서풍을 타고 날아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다. 얘는 대체로 3월부터 5월까지 봄에 높새바람이 불어와 영서지방에 고온 건조한 날씨가 나타난다. 높새바람은 북동풍 가운데 우리 인간한테 큰 피해를 주는 그런 북동풍만을 말한다 그랬죠. 그리고 지역은 영서지방이고요. 시기는 농작물을 심어 놓고 막 싹이 나온 늦 봄부터 초여름, 그다음에 월로 말하면 5월부터 6월 초까지예요. 6월 하수는 장마거든요. 6월 초라는 시기도 알아두셔야 돼요.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다음 3번 문제.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최난월 및 최하늘 평균 기온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지역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세 지역 뭐 이름 같은 건 당장 몰라도 상관없지만 뭐 인천, 그다음에 여기 대관령, 강릉 뭐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자, 우리가 최난월보다는 최하늘을 먼저 보는 게 좋고, 그다음에 여기처럼 대관령이 표현이 되어 있으면 대관령을 먼저 찾는 게 좋아요. 여기는 해발 고도가 700m가 넘어가니까 그만큼 기온이 낮은 거죠. 위도는 비슷한데 확실히 다가 기온이 낮죠. 그래서 다는 대관령이에요. 대관령. 그럼 가하고 나하고 비교를 할 건데, 자, 연교차를 봐도 좋고요. 연교차가 가가 작고 나가 더 크죠. 그런데 연교차는 최난월 평균 기온 차이 때문에 나는 게 아니라 최하늘 평균 기온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연교차도 크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얘는 겨울철에 0도 이상이다. 덜 춥다. 얘는 겨울에 춥다. 그러면 위도가 같을 때 서해안, 동해안. 서해안이 더 춥고 동해안은 덜 추운 거죠. 자, 그래서 여기가 서해안이니까 나가 서해안이 되겠네요. 인천이에요. 인천. 가는 강릉이니까 강이라고만 적을게요. 자, 이렇게 하고 답을 찾아보면, 자, 기억. 가는 나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얘는 지역을 모르더라도 이거랑 차이 보면 되겠죠. 나가 더 크네요. 그 다음 나는 다보다 겨울 강수량이 많다. 나하고 다하고 비교했더니 인천. 자,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은 겨울철에 비가 별로 안 내리는데 비가 많이 내리는 곳은 정해져 있었죠. 울릉도, 그 다음에 동해안 지역, 그 다음에 남해안과 제주도, 그 다음에 여기 다설지인 전라도 지역, 그 다음에 경기도나 충청도 지역은, 그 다음에 영남 내륙 지역은 겨울철에 눈도 거의 안 내리고 비도 거의 안 내렸었어요. 자, 아무튼 그런데 여기 대관령은 다설지였으니까 비록 그러니까 비는 아니지만 눈이 많이 내려서 지금 설명이 잘못돼 있죠. 그 다음 다는 가보다, 다는 대관령은 가보다 바다로부터 거리가 멀다. 자, 맞는 설명이죠. 자, 이게 뭐 별다른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분명히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바다로부터 멀다고 한 건 거리뿐만 아니라 높이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해발 고도가 높으니까 바다의 영향을 당연히 상대적으로 덜 받겠죠. 그래서 대관령이 이게 춥긴 한데 기온이 대체로 낮은데 연교차가 절대 작지 않아요. 그건 그만큼 바다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가다 중에서 해발 고도는 다가 가장 높다. 제일 기온이 낮으니까 정답은 디귿 리을 5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4번 문제. 표는 강원도 주요 지역의 2016년 6월 5일이래요. 6월 5일. 날짜가 중요해요. 자, 날짜를 봤더니 5월부터 6월 초, 늦 봄에서 여기는 초여름. 그래서 이것만 보고도, 여기만 보고도 우리는 높새 바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정말 그런지는 이제 자료를 보면 되는 거고. 자, 지역을 봤더니 당연히 강원도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나누어서 대관령을 기준으로 얘는 동쪽 영동 지방, 춘천, 원주는 지도에서 찾아보면 알겠지만 영서 지방.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단면도를 그리면 태백산맥이 있으면 북동풍이 이렇게 이쪽에서 불어올 때 북동풍은 동풍 계열이니까요. 이쪽에 구름이 생기고 비가 내리고 이쪽은 고온 건조해진다. 자, 물론 여기 대관령은 해발 고도가 높은 곳이니까 기온이 낮겠죠. 자, 아무튼 일 최고 기온을 봤더니
대관령 속초 강릉은 20도 정도. 6월 초에. 자, 그런데 춘천하고 원주는 30도를 넘네요. 기온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원주하고 춘천은 여기에 있고요. 여기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강릉하고 속초는 여기에 있는 거고, 대관령은 여기에 있는 거고, 딱 높새바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 물론 습도도, 자, 얘는 습도가 높고 이쪽은 습도가 낮죠. 이쪽 건조하다, 그게 포인트예요. 넘어갈게요. 자, 시베리아 기단의 일시적인 확장으로 꽃샘추위가 나타났다. 자, 얘는 말 그대로 꽃샘추위잖아요. 잘못된 설명이고요. 꽃샘추위는 주로 3월과 4월 봄이지만 차가운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으로 나타난다.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강한 바람이 불고 많은 비가 내렸다. 전혀 상관이 없고요. 오호츠크의 기단이 확장되면서 중부지방에 북동풍이 불었다. 오호츠크의 기단의 힘이 세졌다. 맞는 설명이죠. 답은 3번이겠네요. 중국 내륙의 흙먼지가 편서풍을 타고 날아와 가시거리가 짧아졌다. 얘는 3월부터 5월까지고요. 가시거리 체크 좀 해주세요. 어려운 단어는 아닌데 모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보일 시자, 시력할 때 시예요. 가능하냐, 어디까지 가능하냐, 그 거리가 가시거리, 그런 뜻이에요. 자, 이걸 다른 말로 시계라고 불러요. 시계. 보일 시자, 경계할 때 계. 어디까지 보이느냐, 시계가 양호하다, 시계가 불량하다. 시계가 불량하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계 아니에요. 보이는 거리가 짧다는 얘기예요. 황사하고 이렇게 관련된 설명에서 가끔 나오는 말이에요. 그 다음 다습한 남서기류가 장마전선이니까 얘는 6월 말이죠. 그리고 이제 장마전선하고 이렇게 지역에 따른 영동지방, 영서지방의 기온 차이하고는 습도 차이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죠. 정답은 3번. 5번 문제. 그래프의 가, 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에 AC에서 고른 것은, 자, 얘는 뭐 여러 가지 가지고 정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런 걸 찾을 때는 다른 값보다 유난히 튀는 값을 먼저 보는 게 좋아요. 그렇죠? 비슷한 걸 구분하는 건 어렵잖아요. 하지만 차이가 확실하게 나는 거. 자, 겨울 강수 집중률을 봤더니 나가 가, 다보다 지금 얘는 뭐 6, 7 정도인데 얘는 지금 막 27 정도 되는 거죠. 한 4배쯤 차이 나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서 겨울철에 강수량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겨울 강수 집중률도 제일 높은 곳, 무조건 울릉도죠. 자, 그래서 울릉도는 무조건 나예요. 자, 그 다음에 B는 경상북도 내륙인데, 자, 지역 이름을 외우면 좋겠지만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는 소우지죠. 대구,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구미, B는 안동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남한에서 연 강수량이 제일 적은 곳 1000mm 정도예요. 1000mm를 조금 넘긴 하지만 1000mm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봤더니 정말 1000mm죠. 그래서 여기가 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는 거제도인데, 통계 자료를 보면 이거 어떻게 할까? 자, 이거 2000mm 살짝 안 되거든요. 1900 얼마쯤 되는데, 자, 이거 선을 긋다 보니까 약간 넘어갔네. 선에 굵기 때문에. 어쨌든 통계상으로 우리나라에서 연 강수량이 제일 많은 곳은 거제도니까 다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답을 찾아보면 나, 가, 다가 되겠죠. 그러면 아닌가? 나, 가, 다. 그쵸? ABC 순서대로. 자,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2번.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연 강수량 가지고 거제도를 찾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연 강수량이 제일 적은 것 같고, 여기 영남 내륙 지역을 찾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울릉도는 연 강수량을 봤더니 지금 얘가 1500은 안 되고 1400 정도죠. 자, 1400이면 서울보다 조금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울릉도는 절대 연 강수량이 많은 편은 아니다. 여름에는 다른 데보다 상대적으로 비가 적게 내리고요. 겨울, 봄, 가을에는 조금 많이 내리는 편이긴 하지만, 특히 겨울에 많이 내리는 편이긴 하지만, 다른 지역이 여름철에 워낙 많이 내리다 보니까 연 강수량을 보면 평범한 편이에요. 됐죠? 넘어가시면 되고요. 아, 맞다. 자, 우리 울릉도라 하더라도 여름하고 겨울 강수량 따지면 여름 강수량이 더 많다 그랬죠. 여름이 450 정도, 그 다음에 겨울이 300mm 정도. 울릉도 워낙 중요하니까 외워두세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지도는 두 시기의 전형적인 기압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압 배치.
자, 이런 일기도가 나오면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고기압이 어디에 있느냐.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부는데 저기압이 딱히 어디 없다 하더라도 고기압은 사방으로 바람이 불어 나와요. 즉 우리나라 주변에 강력한 고기압이 있으면 우리나라로 바람이 불어오는 거다. 고기압, 저기압, 서고, 동저 우리나라 쪽으로 바람이 불어온다. 그 다음에 고기압, 저기압 우리나라 쪽으로 바람이 불어온다. 하지만 등압선의 간격을 봤더니 되게 촘촘하고요. 얘는 널찍널찍하죠. 그리고 장마철은 아니죠. 그래서 얘는 겨울이고요. 얘는 겨울이고 가는 겨울. 자, 나는 여름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뭐 답을 찾는 건 되게 쉬울 거예요. 가 시기에는 열대야 및 열대일이 나타난다. 거꾸로죠. 그 다음 나 시기에는 북서풍이 탁월하게 분다. 남풍 계열이 주로 부는 거고요. 가 시기는 나 시기보다 평균 기온이 높다. 말도 안 되고요. 나 시기는 가 시기보다 상대 습도가 높다. 맞는 설명이네요. 겨울에는 건조하고 여름에는 엄청 습하죠. 가 시기는 한여름, 나 시기는 겨울에 해당한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 7번 문제. 지도는 두 시기의 풍향과 풍속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앞에서 내용 설명 부분에서 봤던 바람 장미하고는 조금 모양이 다르죠. 하지만 보는 방법은 똑같아요. 자, 풍향별 관측 횟수 비율하고 풍향별 최대 풍속을 나타냈는데 어쨌든 포인트는 바람은 불어오는 쪽이 기준이다. 북서풍은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해풍은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 곡풍은 계곡에서 불어 올라오는 바람, 산풍은 산 꼭대기에서 불어 내려오는 바람, 무조건 불어오는 쪽이 기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가를 봤더니 관측 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지금 주로 불어오는 거죠. 주로 북서풍이 뚜렷하게 나타나잖아요. 자, 그래서 얘는 1월 달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주로 남쪽에서 바람이 불죠. 그래서 얘는 7월 달이 되겠네요. 됐죠? 가는 1월, 나는 7월. 자, 정답을 찾아보면 가 시기를 대비한 전통 가옥 시설로 대청마루가 있다. 대청마루는 여름철에 대비하기 위한 거니까 X. 나 시기에는 서고 동제형이 아니라 남고 북저. 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부는 거니까요. 그리고 나 시기에는 남고 북저. 그러니까 지금 얘는 틀린 설명이죠. 자, 가 시기는 나 시기보다 상대 습도가 낮다. 얘가 옳은 설명이네요. 겨울철이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나 시기는 가 시기보다 평균 기온이 낮다. 말도 안 되고요. 가 시기는 7월, 1월. 나 시기는 7월에 해당한다. 정답은 3번. 그 다음 8번 문제. 그림은 두 지역의 전통 가옥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가 지역과 비교한 나 지역의 상대적 특성을 고르래요. 자, 이 문제는 문제 자체가 아주 중요하다기보다는 이게 수능 특강의 단점 중에 하나인데 아무래도 내용 부분을 쓰는 사람하고 문제를 만드는 사람하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내용 부분에서 안 다뤘는데 문제에서는 중요한 개념으로 나와요. 그런 경우가 꽤 많아요. 대표적인 게 지금 여기 나오죠. 무상기간. 원래 무상기간은 중요한 개념이긴 한데 올해 수능 특강 내용 설명에는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왜 빠졌지? 물론 선생님이 문제를 미리 풀어봤으면 앞에서 무상기간을 설명했을 건데 그리고 사실은 뒤에서 설명할 내용이었었어요. 그래서 왜 빠졌을까 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근데 이걸 뒤에서 문제에서 냈더라고요. 중요한 개념인데. 아무튼 이게 문제를 집을 만들 때 좀 꼼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약간 아쉬운 점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도 우리 수능 특강 정도면 되게 잘 만든 문제집이에요. 선생님 보고 이렇게 만들으라 그러면 못 만들어요. 문제 만드는 거 너무 힘든 것 같아. 자, 아무튼 그래서 가, 나를 이렇게 비교를 할 건데 가는 일단 집이 방이 한 줄로 되어 있고요. 얘는 두 줄로 되어 있죠. 그만큼 폐쇄적이고 개방적이고 그 다음에 집의 앞뒤를 관통하는 대청마루가 있죠. 얘는 여름이 더운 지방. 자, 그래서 우리나라 중부나 아니면 남부 지역의 전통 가옥이에요. 그 다음 나는 정주간이 포인트죠. 자, 심지어 외양간도 집 안에 있어요. 화장실도 집 안에 있어요. 워낙 추우니까 집 밖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외양간이 부엌이랑 연결되어 있거든요. 가축들도 춥잖아요. 부엌에서 불을 떼면 가축들도 그 온기로 겨울을 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정주간 굉장히 겨울이 추운
북부 지방 중에서도 관북 지방의 전통 가옥 시설이다. 됐죠? 자, 나의 특징을 물어보는 건데, 자, 무상기간은 자, 중요한 개념이니까 따로 설명을 정확하게 해줄게요. 자, 무상기간은 설이 상자예요. 무상할 때 상이. 그래서 설이라고 하는 건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기온이 많이 떨어지면 얼어붙는 거죠. 기온이 좀 높으면 이슬이 내리는 거고, 기온이 많이 떨어지면 서리가 내리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1월 달이고 여기가 12월 달이라 그런다면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요, 추울 때는 서리가 내려요. 서리가 내려서 어느 정도 기온이 올라가면 서리가 이제 끝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가 마지막으로 서리가 내리는 날이에요. 내린 날. 그러다가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고 다시 겨울이 되면 서리가 내리기 시작해요. 자, 이게 첫 서리가 내린 날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서리가 지금 내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두 가지를 합친 개념이 그냥 서리일수예요. 서리일수. 그런데 서리가 얼마만큼 내리느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추울 때는, 서리가 내릴 때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 서리가 내리지 않는 기간, 날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없을 무, 서리가 없는 날수, 무상일수 또는 무상기간이라는 용어를 써요. 뭐 비슷한 표현이죠. 자, 그럼 이제 얘가 왜 중요하냐면 농작물에 따라서, 무상기간에 따라서 자라는 농작물이 달라져요. 어떤 농작물은 무상기간이 길어야 재배할 수 있고요. 어떤 농작물은 무상일수가 좀 짧아도 재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강원도 하면 고구마가 유명해요? 감자가 유명해요? 감자? 왜? 고구마는 무상일수가 좀 길어야 돼요. 그에 비해서 감자는 짧아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추운 강원도에서는 고구마 대신 감자를 재배하는 거죠. 농업이랑 되게 관련이 많아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아무튼 내용 부분에서는 없더라고요. 자, 뒤에서도 한 번 더 자세히 설명할 건데 워낙 중요해가지고 문제 해설에서도 지금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시 돌아오면, 자, 우리가 정주간이 있는 관북지방은 무상기간이 짧다, 엄청 짧다. 그 다음 연평균 기온이 낮다, 이건 맞죠. 얘는 우리나라 중남부지방, 우리나라 북부지방이니까 맞는 설명이고요. 봄꽃의 개화 시기가 늦다, 꽃이 늦게 핀다, 추우니까 맞고요. 그루가리의 가능성이 낮다. 그루가리는 주로 벼하고 보리로 하는데 중부, 남부 중에서도 특히 남부지방,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이 세 군데에서 그루가리를 다 한다 그랬었죠. 다른 데서는 거의 못하고. 중요한 포인트니까 체크 좀 해두세요. 그럼 정답은 몇 번이냐면 니은 디귿이니까 3번이 되겠네요. 됐죠? 할만하죠, 여기까지는. 자, 뒤에 수능 실전 문제 1번 볼게요. 자, 그래프는 두 지역의 기후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나와 A, B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두 지역 중 하나임. 가, 나, A, B를 따로 봐야 되겠네요. 자, 두 지역이라 그랬는데 여기 포르투갈 쪽, 대륙의 서쪽, 그 다음에 우리나라 뭐 서울쯤 되겠죠. 대륙의 동쪽.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인지 알 필요는 없고요. 중위도인데 대륙의 동안이냐. 자, 동안의 가장 큰 특징은 연교차가 크고 계절풍 기후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름철에 강수가 집중된다. 그 다음에 여기 대륙의 서쪽 해안은 연교차가 작다. 그쵸? 그 다음에 강수는 우리가 굳이 지금 세계지리를 하는 건 아니니까 여기에 강수 특성은 몰라도 돼요. 뭐 실제로는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는 여름이 건조하거든요. 물론 거기 이제 몰라도 돼요. 자, 아무튼 그래서 그래프를 봤더니, 자, 가하고 나하고 최난월, 최하월 차이를 봤더니 얘가 연교차가 엄청 크죠. 자, 그래서 가가 여기 동안이 되겠네요. 여기다 적을게요. 가. 그럼 이쪽이 나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름 및 겨울 강수량을 봤더니 비는 여름에 비가 몽땅 내리고요. 겨울에 별로 안 내리죠. 얘는 여름에는 별로 안 내리고 오히려 겨울에 많이 내리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강수 패턴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B가 우리나라 쪽이에요. 가가 B 쪽이고요. 나가 A 쪽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볼까요? 가는 나보다 여름 강수 집중률이 낮다. 가는 나보다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다. 여름에 비가 몽땅 내리니까요. 가는 대륙 서한, 대륙 동안, 나는 대륙 서한. 설명이 잘못됐고요. B는 A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작다. B는 A보다 연교차가 훨씬 크다. B는 A보다 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옳고요. 가와 A, 나와 B는 서로 동일한 지역이다. 가는 B, 나는 A가 서로 동일한 지역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넘어갈게요. 2번 문제. 다음 글의 기억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억은 주변 지역보다 도시 중심부의 기온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열섬 현상이죠. 열섬 현상. 최근 대도시를 중심으로 뚜렷하게 나타나는 이 현상의 주요 발생 원인으로는 인공열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인공열이 발생하는데 그 원인은 당연히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식물은 줄어들고 시멘트나 아스팔트는 많아지고 그런 원인 때문에 열섬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자, 열섬 현상 이렇게 말로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열섬 현상은 겨울하고 여름 중에 겨울에 뚜렷하다. 낮하고 밤 중에는 밤에 더 뚜렷하다. 그리고 열섬 현상이 나타나면 대기 오염이 심해지고요. 그 다음에 도심 지역은 기온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비가 내렸을 때 그 빗물이 금방 다른 데로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땅으로 스며들었다가 천천히 증발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 금방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건조해요. 그래서 고온 건조하니까 사막화 현상이 나타난다. 도시 지역은. 그래서 인간들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준다 그랬었죠. 자,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도시 주변하고 도심 가운데하고 바람이 통하도록 만들어서 열이 빨리빨리 빠져나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바람길을 조성한다. 그 다음에 건물 옥상이라도 좀 식물들을 심어서 녹색 땅, 녹지를 좀 넓혀야 된다. 그게 열섬 현상에서 포인트들이었어요. 됐죠? 그 다음 산지에서 형성된 찬 공기가, 자, 그래서 이건 산풍 또는 냉기류가 사면을 따라 흘러내리면서 분지의 내부는, 여기는 침식 분지죠. 주로 침식 분지의 내부는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오히려 기온이 높아지는데 이런 현상을 기온 역전 현상이라고 한다. 이러한 현상이 분지 내에서 발생할 경우 차가운 공기 때문에 냉해, 그 다음 안개가 많이 껴서 교통사고가 증가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증가해요. 안개가 너무 끼어서.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대기 오염이 심해질 수 있는데 이 대기 오염은 새벽에 제일 심해요. 내용 강의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런 기온 역전 현상은 해가 뜨면 점점 약해지다가 오전 중에는 보통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 뭐 기출 문제를 본다든지 다른 어떤 문제집을 보다 보면 기온 역전 현상과 관련해서 도시에서 사람들이 어느 시기에 운동을 해야 되느냐, 그걸 물어보기도 해요. 자, 바람이 잠잠한 봄, 가을에 서울도 포함돼요. 새벽녘에는 대기 오염이 심하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건 별로 좋지 않다. 밖에서 이렇게 산책하거나 그런 건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굳이 운동을 하겠다면 오후에 대기의 순환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오염물질이 퍼졌을 때 오후에 운동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새벽에 이렇게 운동 나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건강하신 분이라면 별로 상관이 없는데 기관지 같은 게 좀 안 좋아서 무리해서 막 운동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바람이 안 부는 봄, 가을에는 말리셔야 돼요. 운동 나가서 오히려 역효과니까. 됐죠? 자, 아무튼 얘가 기온 역전 현상에 대한 이야기죠. 자, 기역이 발생한 지역은 주변보다 상대 습도가 낮고 기온이 높다. 옳은 설명. 기역의 해결 방안으로 바람길 조성, 건물 옥상 녹화 사업을 들 수 있다. 옳은 설명. 니은에는 인공열 발생량 증가, 포장 면적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옳은 설명. 디귿은 기온의 일교차가 작고 바람이 부는 날 낮에 잘 발생한다. 얘는 완전히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죠.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섞이려면 바람이 많이 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섞이지 않아야 기온 역전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니까. 그리고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의 온도 차이가 크게 벌어지려면 일교차가 큰 날 기온 역전 현상이 잘 발생하죠. 그 다음 리을에는 농작물 냉해, 스모그, 대기 오염 현상 등이 현상 발생이 들어갈 수 있다. 옳은 설명. 그래서 정답은 될 수 없고요. 4번이 정답이네요. 자, 3번 문제. 자, 3번 문제는 뭐 흔한 유형이긴 한데
뭐 지금은 좀 낯설지도 모르겠지만 공부하다 보면 얘도 금방금방 정답이 나올 거예요. 자, 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고 가정을 하고 복습을 잘했다고 가정을 하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지역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다른 데에 비해서 겨울하고 여름의 차이가 적어요. 특히 겨울이 다른 데보다 많아요. 볼 것도 없어요. 울릉도. 울릉도는 겨울철 강수량이 300mm 정도다. 이것도 외워두면 좋다 그랬었죠. 그런데 울릉도를 하더라도 겨울보다 여름이 강수량이 더 많다. 어쨌든 울릉도가 나가 되겠네요. 그다음 대구하고 여기는 이제 제주도 남쪽인데 당연히 연 강수량 자체가 다르겠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연 강수량이 많은 곳 세 군데를 꼽으면 제주도 남쪽, 그다음에 여기 거제도,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대관령이에요. 그 중에 하나니까 2000mm 가까이 된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가 다가 되고요. 여기가 가가 되겠네요. 자, 아까도 나왔던 것 같은데, 자, 대구 또는 여기 뭐 안동, 구미, 영남 내륙 지역은 연 강수량이 1000mm를 조금 넘는다. 우리 남한에서 제일 적은 게 1000mm 정도니까 외워두세요. 참고로 우리가 여기 목포나 뭐 군산이나 이런 데도 연 강수량이 적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얘는 1100mm가 넘어가요. 작은 차이지만 근데 이 작은 차이 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결정적인 힌트를 얻을 수도 있거든요. 명확하게 문제를 풀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구, 구미, 안동 이 지역은 연 강수량이 1000mm를 조금 넘는다. 1000mm다. 외워두세요.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답을 찾아보면 가는 세 지역 중에서 유도가 가장 높다. X. 나가 제일 높네요. 다의 전통 가옥에는 다가 아니라 나의 우대기가 있다. 그 다음 가는 나보다 최나널 평균 기온이 낮다. 가는 나보다 최나널 평균 기온이 낮다. 자, 우리가 울릉도는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깊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섬이기 때문에 여름이 약간 서늘하다 그랬었죠. 그래서 서늘하니까 상승 기류가 잘 안 생겨서 여름철 비 내리는 거 봤더니 자, 대구가 연 강수량은 적지만 여름철 강수량은 울릉도보다 많죠. 그렇죠? 울릉도가 여름에 기온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가는 우리가 대구인데 최나널은 대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덥죠. 물론 엄밀하게 따지면 제일 더운 건 아니지만 우리 이미지가 그렇잖아요. 대구 더하기 아프리카, 대프리카란 말도 있을 정도로. 자, 그래서 얘는 설명이 잘못됐네요. 그 다음 나는 다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작다. 나하고 다하고 비교해보면 사실 울릉도도 작지만 우리가 제주도는 저위도에 있고 또 섬이잖아요. 그래서 제주도가 울릉도보다 연교차가 더 작아요. 여기는 20도 정도, 여기는 22.2도였었죠. 적어볼까요? 자, 울릉도는 연교차가 22.2도다. 그 까닭은 1월달 평균 기온이 1.4도. 그 다음에 얘는 23.6도였기 때문에 울릉도니까 지금은 잘 안 외워지더라도 외우려고 노력해보세요. 울릉도는 정말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서귀포라고 가정을 해보면 얘는 1월 달에는 6.8도, 그 다음에 8월 달에는 27.1도 이렇게 했더니 연교차가 20.3도예요. 자, 이건 외울 필요는 없고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연교차가 제일 작은 곳은 제주도고 20도 정도다. 울릉도도 굉장히 작은 편이지만 제주도보다는 조금 크다. 수치를 보면 좀 더 감이 오니까 적어준 것뿐이에요. 이것만 외우세요. 자, 그래서 정답이 아니고요. 그 다음 다는 가보다. 다는 가보다 바다 영향을 많이 받는다. 옳은 설명이죠. 정답은 5번. 넘어갈게요. 그 다음 4번 문제. 자, 지도는 서리의 첫날과 마지막 날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서리가 처음 내린 날, 서리가 마지막으로 내린 날, 마지막 내린 날부터 처음 내린 날까지 이 사이가 무상 기간이었었죠. 참고로 여러분들 무상 기간은 여름철 기온하고 관련이 많을까요? 아니면 겨울철 기온하고 관련이 많을까요? 당연히 무상 기간을 결정하는 건 겨울철 기온이에요. 기온이 낮아야 서리가 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겨울이 추우면 추울수록 무상 기간은 짧다. 겨울이 따뜻하면 따뜻할수록 무상 기간은 길다. 됐죠? 자, 강릉은 인천보다 무상 기간이 길다. 강릉하고 인천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더니 자, 물론 날짜를 보고 직접 비교해도 돼요. 자, 얘는
마지막으로 3월 21일 날쯤에 서리가 내리고 11월 21일 날 첫 서리가 내렸는데 얘는 4월 1일부터 서리가 내리지 않아서 11월 1일까지 이제 서리가 안 내리다가 11월 1일 날 서리가 내렸잖아요. 자, 그 기간을 이렇게 조사해 보면 강릉이 더 길어요. 하지만 우리는 굳이 이렇게 직접 읽지 않더라도 위도가 같아요. 비슷해요. 비슷한데 동해안, 서해안이죠. 자, 8월 평균 기온, 여름철 평균 기온은 비슷하지만 겨울에는 확실히 강릉이 인천보다 따뜻하잖아요. 덜 춥잖아요. 그럼 서리는 인천 쪽이 더 많이 내리는 거고 무상 기간은 강릉 쪽, 동해안 쪽이 더 긴 거고 그렇게 해서 푸시면 돼요. 자, 이건 사실 너무 명백해서 굳이 여기를 꼼꼼하게 볼 필요가 없네요. 자, 나머지 건 한번 더 살펴볼게요. 자, 서귀포는 부산보다 서리의 첫날이 이르다. 서리의 첫날. 자, 서귀포는 11월 1일쯤 11월 달에, 여기는 12월 달에, 그러니까 11월이 아니군요. 자, 일이 많다 보니까 헷갈렸는데, 자, 여기는 서리의 첫날이 해를 넘겨서 1월 달에 내리는 거예요. 더 따뜻하니까. 근데 여기는 12월 달에 서리가 내리는 거죠. 그래서 서귀포가 부산보다 서리의 첫날이 더 늦다. 자, 여기는 12월이고 여기는 1월이니까 이르다고 하면 안 돼요. 됐죠? 그다음 서리의 마지막 날 지역차는 최대 2달을 넘지 않는다. 자, 마지막 날을 봤더니 제일 서리가 빨리 내리지 않는 날은 내리지 않는 곳은 여기 서귀포일 거예요. 2월 1일쯤에 이제 서리가 더 이상 내리지 않는 거죠. 그런데 서리가 제일 늦게까지 내리는 날은 내리는 지역은 아마 대관령일 것이고 해발 고도가 높으니까 겨울이 추우니까 무려 5월 1일까지 서리가 내렸네요. 차이를 봤더니 석 달이죠. 그래서 얘는 오답. 무상 기간은 같은 위도의 내륙 지역이 해안 지역보다 대체로 길다. 자, 얘도 굳이 여기 안 봐도 되겠죠. 내륙 지역은 더 춥잖아요. 해안 지역에 비해서 겨울이 추우니까 서리가 오랫동안 내리고 무상 기간은 짧고 X. 그다음 대관령이 강릉보다 서리의 마지막 날이 늦은 이유는 위도 때문이 아니라 해발 고도 때문이다. 어려운 내용 없네요. 넘어갈게요. 5번 문제. 자, 5번 문제가 보통 이제 여러분들 2학년 때 말고 3학년 때 모의고사를 보면 수능 때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뭐 평가원 모의고사 그럴 때도 배점이 3점 정도로 나오는 문제예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복습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아마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볼게요. 자, 우리가 다른 것하고 값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거, 그걸 찾거나 아니면 정말 값이 제일 크거나 제일 작거나 분명한 걸 기준으로 찾아 나가면 돼요. 자, 우리가 기온의 연교차를 먼저 한번 봐볼게요. 기온의 연교차. 자, 기온의 연교차는 위도가 같으면 황해안이 동해안보다 더 크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C하고 D하고 비교하면 당연히 C가 D보다는 커요. 자, 그러면 이제 뭘 알 수가 있냐면 A가 연교차가 제일 크다. A, B, C, D 중에. 그 다음에 여기 D가 연교차가 제일 작다. 그건 알 수가 있어요. 됐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C하고 B는 연교차를 직접 비교하는 건 조금 어렵지만,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외워두고 있으면 명확하게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내용 설명에서 강조를 했던 부분이에요. 심지어 여기 목포하고 강릉하고 비교하면 목포가 강릉보다 연교차가 더 컸잖아요. 기억나요? 이거 헷갈리는 친구들은 앞에 다시 한번 봐주세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일단 A하고 D만 가지고 정답을 찾아보면 기온의 연교차가 제일 큰 라가 A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기온의 연교차가, 자, 가하고 나는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나가 연교차가 더 작죠. 제일 작죠. B하고 D하고 비교해보면, C하고 D하고 비교해보면 어쨌든 D가 연교차가 더 작잖아요. 위도를 따지건 동해안이냐 황해안이냐를 따지건, 자, 여기 D가 나가 되겠네요. 그럼 이거 가지고 혹시 답이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나가 D인 거, 나가 D인 거, 나가 D인 거 둘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라가 A인 거, 라가 A인 거, 얘는 3번밖에 없겠네요. 정답은 3번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지역도 한번 이제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답이니까 가는 B가 될 텐데, 연교차가 여기 C보다, 다가 C가 되겠죠? C보다 여기 B가 연교차가 더 작죠. 그렇죠? 그리고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남한하고 북한하고 비교하진 않는다. 대신 남한, 북한 따로따로 비교할 때는
위도의 영향보다 수심, 바다의 영향이 훨씬 더 크다라고 선생님이 정리를 해줬었어요. 그게 바로 이런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많이 돼요. 됐죠?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풀 수 있잖아요. 됐어요? 그리고 나온 거니까 이제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겨울 강수 집중률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가나 다의 겨울 강수 집중률. 자, 얘네들은 별 차이가 없으니까 구분하기 되게 어렵죠. 자, 얘네들은 겨울 강수 집중률이 비슷해요. 동해안 지역은 겨울철에 강수량이 다 어느 정도 있으니까 눈이 내리든 비가 내리든 겨울 강수 집중률이 조금 높다. 반대로 여름 강수 집중률은 낮은 편이다. 그 다음에 여기 전라북도, 전라도 황해안 지역은 다설지니까 역시 겨울 강수 집중률이 조금은 높은 편이다. 하지만 우리 중부지방 서울을 포함해가지고 여기는 여름에는 비가 많이 내리는 편이지만 겨울에는 눈이나 비가 거의 내리지 않기 때문에 자, 겨울 강수 집중률이 5% 정도밖에 안 되죠. 그걸 바탕으로 A가 라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대신 겨울 강수 집중률을 가지고 가나 다를 구분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됐죠? 자, 여기서 또 뭘 알 수가 있냐면 우리가 기온, 연교차도 기온이죠. 이건 되게 명확해요. 한두 가지 예를 빼놓고는 얘는 정말 원리를 가지고 추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온의 연교차를 가지고 제일 작은 것부터 제일 큰 것까지 나열하는 건 가능해요. 하지만 우리가 강수 집중률, 강수량, 그건 우리가 수치 같은 거 외울 수도 없고 일반 원리에 의해서 적용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형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순서를 세우는 건 멍청한 짓이에요. 대신 얘는 차이가 워낙 크게 벌어지니까 얘 정도는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여러 가지로 여러 번 봐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 문제였어요. 복습할 때 꼭 한 번 더 봐주세요. 넘어갈게요. 자, 6번 문제. 지도에 표시된 가, 다 지역의 상대적 기후 특징을 옳게 나타낸 그래프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가는 중강진이에요. 중강진. 우리나라에서 가장 연교차가 크게 벌어지는데, 자, 연교차 수치를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요. 겨울이 제일 추운 곳이죠. 그래서 얘는 1월 달에 영하 16도 정도까지 기온이 떨어진다. 영하 16도 평균 기온이. 그 다음에 나는 대관령이죠. 자, 대관령은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연 강수량이 2000mm 가까이로 우리나라에서 비가, 눈이, 연 강수량이 제일 많은 축에 속한다. 대관령, 거제, 그 다음에 서귀포. 그 다음에 여기는 해발고도가 높아서 여름도 서늘하고 겨울도 춥다 그랬죠. 대관령은 워낙 중요하니까 제일 더운 달의 평균 기온이 19.1도 외우세요. 대관령 외우세요. 울릉도 외우시고 대관령 외우시고 그 다음에 서울 외우시고 한 번에 외우지 말고 나올 때마다 쓰면서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야 외워지는 거지. 그 다음 여기는 영하 7.7도까지 1월 달에 떨어진다. 그 다음 거제도는 별다른 건 없고요. 수치상 우리나라에서 현재 연 강수량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2000mm 가까이 돼요. 뭐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 기온의 연교차를 봤더니 자, 순서대로 큰 순서대로 한번 적어볼게요. 가가 제일 클 거고요. 북쪽이기도 하고 대륙 한가운데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다가 제일 작을 거예요. 그쵸? 가나다 순서고요. 가나다 순서인데 일단 정답일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 다음 연 강수량을 봤더니 자, 얘가 거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다 그랬는데 대관령도 만만치 않게 많죠. 그래서 이렇게 적을게요. 이렇게 적을게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가는 소우지죠. 물론 최소우지는 여기 관북 해안지방 청진이지만 여기 중강진 여기도 분명히 소우지였잖아요. 그래서 가나 그 다음에 이렇게 적는 게 맞겠네요. 그리고 연 강수량은 거제도가 연 강수량이 제일 많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 대관령도 만만치 않게 많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 니은은 확실히 정답이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 여름 평균 기온을 봤더니 여름 평균 기온을 보면 어쨌든 다가 제일 높겠네요. 그 다음에 나랑 가는 잘 모르겠죠. 잘 모르겠는 건 넘어가도 돼요. 자, 여름철에 20도가 안 된다 그랬는데 여기는 몇 도지? 잘 모르겠죠.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도 설명을 굳이 안 했던 거고 이 문제에서도 다가 여름 평균 기온이 제일 높은 건 분명하잖아요. 근데 여기 봤더니 다가 제일 낮은 걸로 나오니까 얘는 오답이란 것만 알면 돼요. 됐죠? 겨울 강수량은 보니까 가나 다 순서대로 적혀 있는데 자, 물론 거제도도 겨울에 비가 좀 내리지만
대관령, 다설지 중에 다설지죠. 울릉도 다음으로 눈이 많이 내리는 곳이잖아요. 자, 그래서 나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다일 거고, 그 다음에 가는 겨울 강수량도 얼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나, 다, 가라고 돼 있는데 저기는 가가 너무 많네요. 지금 수치가. 그쵸? 우리 중강진 춥기만 하지 대륙에서 차갑고 건조한 바람이 부니까 강수량 겨울철에 눈은 거의 내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참고로 그건 있어요. 눈이 내렸는데 잘 안 녹아요. 추우니까. 그래서 내리고 하다 보면 조금 쌓일 수는 있지만 눈이 절대 많이 내리는 건 아니다. 자, 그래서 얘도 오답이고요. 자, 기온의 연교차 가나다 순서가 맞았네요. 정답은 기역, 니은 1번이 되겠네요. 넘어갈게요. 7번. 지도는 가나 시기의 강수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나 시기는 1월과 8월 중 하나임. 뭐 구별하는 건 쉽죠. 자, 가는 제주도 남해안 일대 한강 중상류, 그 다음 청천강 중상류. 자, 물론 여기 태백산맥의 동해안 쪽, 강원도 동해안 쪽, 그리고 여기는 다 우지죠. 그래서 가는 8월이에요. 그 다음 나는, 자, 전체적으로 지금 1월 달에는 눈이나 비가 이쪽으로는 거의 안 내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내륙 쪽도 거의 안 내리고요. 다설지를 먼저 표시해 보자면 울릉도, 그 다음에 강원도 동해안과 여기 대관령 한꺼번에 표시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호남 지방 서해안 지역도 마찬가지고 소백산맥의 서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라도 지역은 다 다설지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여기 정읍 기억 좀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겨울철에 이제 눈 대신에 비가 내리는 곳도 겨울 강수량이 조금은 되겠죠. 제주도. 그 다음에 여기 남해안 지역, 그 다음에 여기 동해안 쪽으로도 눈 대신 비가 내려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름철 강수 집중률을 보면은 여기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리고 겨울에는 강수가 적은 여기가 여름철 강수 집중률이 제일 높고요. 상대적으로 다설지를 포함해가지고 동해안 전체가 여름 강수 집중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낮은 편이라 그랬어요. 이것도 자주 물어보는 포인트니까 기억 좀 해두셔야 돼요. 자, 정답을 찾아볼게요. 자, 가 시기에 8월에 A의 강수량이 적은 이유는 북서 계절풍의 비그늘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X죠. 물론 정확한 원인을 물어보진 않아요. 낭림산맥이 남서기류를 차단하고 이렇게 한류가 흐르기 때문에 여름철 강수량이 적다. 이게 정확한 원인이긴 한데 그걸 물어볼 일은 없고 얘는 오답용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가 시기에 C의 강수량이 적은 이유는 대구네요. 자, 대구는 소백산맥이 이렇게 남서 기류를 차단해 주기도 하지만, 자, 우리가 남해안 지역이 여름철에 다우지라 그랬죠. 그 이유는 남쪽에서 부는 바람이 사실 남해안에 있는 산줄기에 부딪혀 가지고 비가 내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산맥도에서 여기에 뭐 산맥이 있다고 배우진 않았지만 실제로는 산이 많아서, 그래서 여기 대구는 전체적으로 분지 지형이에요. 이렇게 태백산맥 뻗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쪽에서 바람이 불어도 여기 대구는 바람 그늘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오답이죠. 자, 참고로 산지가 없어서 상승기류가 발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거기에 해당하는 건 여기죠. 여기 대동강 하류 지역과 그 다음에 이쪽 지역도 평야가 넓으니까 호남 평야 지역이니까 나주 평야 지역이니까 여기도 상승기류가 잘 생기지 않아서 강수량이 적은 편이다. 됐죠? 체크 좀 해두시고요. 나 시기에 비해서 내리는 강수 유형은 나 시기에 동해안 지역에 비가 내린다. 전선성 강수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장마전선. 장마전선은 6월부터 7월까지. 자, 여기에 이렇게 겨울철에 강수량이 있는 이유는 이렇게 북동 기류가 불 경우 지형성 강수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설명이 잘못됐죠. 자, B는 강릉이고 A는 여기 청진이고요. B는 A보다 가시기 강수량 대비 나시기 강수량의 비율이 높다. 얘는 설명이 조금 애매하죠. 얘는 두 식이 이렇게 많고요. 얘는 두 식이 모두 적은데 일단 수치가 없으니까 정확하게 비교하는 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굳이 정답을 찾아보면 선생님이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나라 가시기 대비 여름철 대비 겨울철의 강수량의 비율은
여름철 강수량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겨울철 강수량이 결정한다. 왜냐하면 많은 거에서 조금 더 많거나 조금 적거나 별로 티가 안 나지만 거의 없는 상태에서 많거나 적으면 티가 확 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다설지들은 겨울 강수 집중률이 높은 편이에요. 상대적으로. 반대로 여름 강수 집중률은 낮은 편이에요. 그렇게 해서 정답이 4번이라는 걸 알 수는 있는데 근데 이건 사실 단번에 보고 알 수는 없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5번까지 봐야 돼요. 자, A, C는 모두 가 시기의 강수량보다 나 시기의 강수량이 많다? 틀렸죠. 1번, 2번, 3번, 5번이 명백한 오답이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라고 유추할 수 있어요. 이건 외워서 푸는 문제는 아니에요. 됐죠? 넘어갈게요. 자, 8번 문제는 이게 옛날에는 나왔던 문제 유형인데 지금 되게 오랜만에 나왔어요. 그 알고 나면 어렵진 않은데 모르면 되게 짜증나는 유형이긴 해요. 근데 아무튼 명확하게 한번 답을 찾아볼게요. 자, 그래프는 가 시기에 관측된 AC 지역의 풍향과 풍속을 나타낸 것이다. 풍향도 중요하고 풍속도 중요해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시기는 1월과 7월 중 하나이다. 자, 1월이냐 7월이냐는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죠. 북서쪽에서 바람이 지금 강하게 뚜렷하게 불어왔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남쪽에서 바람이 불기도 했지만 분명히 북쪽에서도 바람이 불었고 얘 같은 경우는 또 얘도 북서쪽에서 주로 불었죠. 그래서 얘는 1월이라는 건 쉽게 알 수 있어요. 겨울철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대전, 목포, 울릉도 이걸 과연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자, 힌트는 바람의 세기, 풍속이 4까지 굵은 것까지 이어지면 바람이 세게 분다는 얘기거든요. 봤더니 A는 바람이 되게 강하게 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바람이 상대적으로 제일 약하게 불죠. 자, 바람이 약하게 부는 곳은 해안가일까 내륙일까? 내륙은 산도 있고 나무 같은 게 자라기 때문에 마찰이 심해서 바람이 약한 편이에요. 여름에도 마찬가지고 겨울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에 비해서 황해안 지역은 목포는 황해안에 있죠. 북서 계절풍이 서해 바다를 지나서 오기 때문에 마찰이 적기 때문에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목포고요. 얘가 상대적으로 대전이에요. 대전이고 얘는 울릉도인데 자, 울릉도는 동해 한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 북서 계절풍이 우리 한반도를 지나는 동안 바람이 좀 약해진 다음에 당연히 우리가 태백산맥이 또 북서 계절풍을 막아주잖아요. 약해진 바람이 동해를 지나면서 조금 세지기는 하지만 얘만큼 세지긴 힘든 거죠. 얘가 울릉도예요. 그렇게 해서 목포, 울릉도, 대전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만만치 않죠. 자, 아무튼 오랜만에 나온 유형이라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같은 걸 봐도 이런 문제는 아마 없을 거예요. 나온 김에 체크 좀 해주세요. 자, 가 시기에는 남고 북저형의 기압 배치가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틀렸죠? 겨울철이니까 서고 동저 또는 북고 남저, 보통은 서고 동저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 가 시기에는 대륙성 기단의 영향보다 해양성 기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1월이니까 대륙성 기단,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 다음 B는 세 지역 중에서 위도가 가장 낮다. B. 자, 위도가 제일 낮은 건 A, 목포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C는 A보다 바다로부터의 거리가 멀다. 항구, 도시, 섬. 얘는 내륙. 정답은 4번. 자, C는 B보다 가 시기에 강수량이 많다. C하고 B하고 비교했더니 1월 달에는 울릉도가 우리나라에서 강수량이 제일 많다 그랬잖아요. 겨울철 강수량, 1월 강수량 제일 많은 곳은 울릉도예요. 넘어갈게요. 자, 우리 9번 문제. 자, 늦봄에서 초여름에 이미 답 나왔죠? 그쵸? 얘는 높새 바람, 늦봄부터 초여름에 그림에 제시된 것과 같은 바람이 부는 날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일 최고 기온 순위를 옳게 나타낸 것은 단 순위는 일 최고 기온 수치가 가장 높은 지역을 1위로 한다. 자, 북동풍이 이렇게 오츠크의 계단부터 왔어요. 그래서 얘의 온도가 어쨌든 일정하게 돼서 왔을 텐데 산을 타고 올라가면서 100m마다 요만큼 기온이 떨어진대요. 자, 그러면 여기 산 위에 부분은 기온이 낮겠죠. 여기보다 낮겠죠. 하지만 산을 타고 이렇게 넘어가면 고온 건조해진다. 그러면 여기를 A라 그러고 여기 위에를 B라 그러고 여기를 C라 그런다면
기온이 제일 낮은 곳은 여기 B예요. A에서 올라가면서 기온이 낮아졌으니까. 그런데 A랑 C랑 비교하면 얘가 기온이 더 높죠. 넘어가면서 고온 건조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온이 높은 순서대로 나열을 하면 C가 제일 높고요. A가 그 다음이고 B가 제일 낮겠네요. 자, 그걸 여기서 찾아보면 가가 제일 높을 것이고 그 다음은 다일 것이고 해발 고도가 높은 나가 가장 기온이 낮을 테니까 정답은 가, 다, 나니까 2번이 되겠네요. 자, 이제 이 지도 잠깐만 볼게요. 자, 우리가 백지도가 나오면 어딘지 잘 모르겠으면 그때 확인해 봐야 돼요. 그때. 자, 우리가 강원도 지도가 이렇게 있는데 어느 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어느 도의 지역을 익히려면 내 귀퉁이부터 익히는 게 좋아요. 찾기 쉽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는 철원. 자, 여기는 고성은 잘 나오진 않지만 여기는 삼척. 그다음 여기가 원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모양 같은 것도 좀 외워두면 좋긴 한데 뭐 굳이 그렇지 않더라도 그래도 워낙 많이 나오는 곳은 또 알아두는 게 좋거든요. 자, 우리가 여기에 보면 이런 형태로 생긴 행정구역이 있어요. 바닷가 지역은 아닌데 여기는 평창이에요. 평창군인데 참고로 평창 읍내는 약간 남쪽에 있어요. 해발 고도가 낮은 곳에. 그런데 여기도 분명히 평창인데 점이 찍혀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행정구역이 대체로 여기서 이렇게 나뉘잖아요. 이게 지금 태백산맥 제일 높은 부분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나는 평창에서도 어디냐면요, 대관령이에요. 대관령. 그래서 우리가 평창을 대표하는 곳이 대관령이에요. 기후나 지형이나. 됐죠? 아무튼 그래서 여기 나는 대관령이고요. 그다음에 다는 강릉이죠. 강릉. 나올 때마다 좀 정리를 좀 해줄 수 있는 건 해줄게요. 정답은 2번. 자, 넘어가서 10번 문제. 지도는 새 기후 현상의 열간 일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가다 현상으로 옳은 것은. 자, 이런 문제는 정답이 곧바로 보이는 건 좀 어려워요. 이럴 때는 오답을 골라내는 게 좀 편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지도보다는 밑에 있는 걸 먼저 보는 게 좋아요. 보통은. 자, 일단 보기를 봤더니 세 가지가 이렇게 서로 섞여 있는 거죠. 하나씩 볼까요? 일 강수량 80mm 이상이래요. 일 강수량 80mm? 자, 우리 서울의 연 강수량이 1450이니까 80mm씩 한 20일만 내려도 1600mm죠. 그러니까 하루에 80mm가 내린다는 얘기는 많이 내리는 거예요. 집중호우예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아마도 다우지가 수치가 높게 나타날 것이다. 소우지는 수치가 낮게 나타날 것이다. 짐작할 수 있죠. 일 최고 기온 0도 미만. 얘는 되게 추운 거죠. 낮에도 0도를 넘지 않는 거니까. 그쵸? 자,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고위도로 갔으면 당연히 고위도로 갈수록 얘가 수치가 커질 거고, 그 다음에 해발 고도가 높으면 역시 수치가 커지겠죠. 추울수록 수치가 커질 거니까. 이건 뭐라고 딱히 표현하기 애매하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 유일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이다. 밤에도 기온이 2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얘는 열대야를 말하는 거예요. 열대야는 당연히 남쪽으로 가면 대체로 수치가 커지겠죠. 북쪽보다는. 얘하고 얘는 반대로 나타날 거예요. 그럼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가는 아니죠. 여기 가 지도를 봤더니 여기 경상도 지역이 수치가 작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쪽 지역도 수치가 단위일수가 적어요. 여기하고 여기의 공통점은 소우지죠. 그럼 반대로 제주도, 남해안, 그 다음에 여기 대관령, 그 다음에 여기 한강 중상류 지역. 그래서 얘가 아마 일 강수량 80mm 이상일 것이다. 맞는 것 같죠? 일단 두 개를 체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나를 봤더니 얘는 이렇게 태백산맥이 있고 소백산맥이 있고 내륙 지역은 대체로 해발 고도가 높은 편이니까 여기는 수치가 낮게 나타나는데 대구나 아니면 여기 남부지방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일수가 되게 많죠. 그리고 여기는 해발 고도가 높으면 좀 낮고 저위도로 가면 수치가 대체로 높게 나타나는구나. 얘는 열대야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것만 보고는 모르는데 밑에 세 개를 먼저 본 다음에 보면 보인단 말이죠. 자, 그래서 나는 열대야니까 이게 되겠네요. 이거랑.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3번. 그러니까
다도 한번 맞아 볼게요. 자, 다를 봤더니 자, 얘는 태백산맥 일대가 수치가 높게 나타나고 평창, 그다음 평창 여기 정선, 평창 여기는 홍천 이런 데가 수치가 높게 나타나죠. 그리고 남부지방은 5 미만인데 하루 종일 영하인 건 거의 없지만 여기 중부지방이나 강원도는 하루 종일 영하로 머무는 날이 꽤 많은 거죠. 자, 그래서 일 최고 기온 0도 미만 옳은 설명이 되겠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됐죠? 자, 여기까지 하면 일단 문제 해설은 다 끝났는데요. 자, 여러분들 문제 수가 부족해요. 확실히 부족해요. 자, 여기까지 풀고 나서 야, 나 완전히 복습 다 했어 라고 하면 안 돼요. 작년 수능 완성, 작년 수능 특강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까지도 꼭 보세요. 한번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문제 푸는 건 시간 얼마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부지런히 최대한 빨리 복습을 완벽하게 해주세요. 그게 시간을 아끼는 길이에요. 한참 지나서 하려면 안 돼요. 됐죠? 자, 우리 여기까지 수업 듣느라 고생했고요. 다음 자연재해와 기후변화로 볼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